AM 1230, FM 106.3 HD2 K-라디오 우리 방송 오늘의 시사 포커스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고향의 맛을 전해드리는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 한국의 법무법인 클라스와 한결이 합병해 10위권 로펌으로 탄생한 법무법인 클라스 한결, 유럽풍의 감성과 편안함, 고급스러운 웨딩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엘리에나 호텔 공동 제공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시사 포커스 주제는 사나이 총리의 도박이 아시아를 흔들다라고 하는 주제로 전해드리게 됩니다. 주말 사이 언론을 뜨겁게 달군 한 여성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입니다. 일본 열도가 붉은 꽃으로 뒤덮였고 자민당의 역사적인 압승 소식이 주요하게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선거의 승리가 아니고 전후 70년의 일본의 근간을 흔드는 대사건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왜 다카이치가 취임 3개월 만에 국회를 해산했는지, 또 트럼프는 왜 타국 선거에 이토록 진심이었는지, 그리고 중국이 왜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타 죽을 것이라면서 경노하는지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 10월에 사나이의 취임 당시만 하더라도 다카이치는 위태로운 첫 여성 총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습니다. 그 사이에 할리 데이비슨을 타고 드럼을 치는 파격적인 모습, 그리고 사나매니아라고 불리우는 MZ 세대의 팬덤을 등에 업고 지지율을 70%까지 끌어올리게 됩니다. 이때 그녀는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이 아니면 개헌 못한다. 그래서 취임 3개월 만에 전격 해산을 선언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전격 해산을 선언하게 된 이유도 있기는 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해산 발표 당시에 선거에서 패하면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라면서 자신의 거취를 거는 배수해진을 쳤고 결과적으로 320석 안팎의 압승을 거두면서 그녀의 도박이 성공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해산을 하게 된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야당인 중도개혁연합이 전열을 정비하기 전에 싹을 자르겠다는 기습이었습니다. 그동안 사실 일본의 야당들이 모래알 같았습니다. 입헌민주당, 공명당, 그리고 일부의 중도 세력이 합쳐서 CRA라는 중도개혁연합이라는 거대 야당 브랜드를 갓 런칭한 상태인데 이들이 지금 서로 악수만 하고요. 아직 명함도 못 찍었을 때 사나이 총리가 판을 엎어버린 거였습니다. 이 중에 공명당의 경우도 그동안의 자민당과 수십 년간의 파트너이기도 했었고 서로 같이 좀 연합해서 나가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다카이치 총리가 강경한 안보 정책을 펼치는 부분을 함께 하기가 어려웠던 공명당이 CRA로 갈아탄 거였고 다카이치 입장에서는 우리를 버리고 야당이랑 손을 잡아? 이러며 괘씸죄도 반영이 된 거고 공명당이 또 야당 체제에 적응하기 전에 아예 의회를 해산시키고 선거 다시 그렇게 모습으로 다가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명당의 조직력이 발휘가 되지 못하게 묶어버린 전략적인 응징이었고 그러니까 결국 전쟁터에서 가장 무서운 거는 내가 갑옷을 다 입기도 전에 적군이 들이닥치는 거죠. 그러니까 다카이치 총리가 야당인 CRA가 단추를 미처 채우기도 전에 전쟁터를 열어버리게 된 것이고 결과적으로 야당의 거물급 인사들이 줄줄이 낙선을 하게 되는 아주 대참사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말 그대로 준비 안 된 자에게 승리는 없다는 걸 보여준 정치 드라마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왜 해산을 한 그 두 번째 이유는 사나이노믹스라고 불리우는 대규모 감세 정책에 반대하게 되는 당 내의 비주류를 정리하겠다는 의지도 보여줬다는 겁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자신의 전매 특허인 적극 재정 그리고 대규모 감세를 밀어붙이라고 했는데 자유민주당인 이 자민당 내부 안에서도 재정 파탄을 우려하는 전통적인 비주류 의원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당내 안의 모습도 정리하기 위해서는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서는 이걸 그냥 아예 새 판을 짜자라고 하는 게 그 강수를 두게 된 것이었고 그게 바로 이제 다시금 선거라는 모습으로 다가오게 된 이유가 된 거죠. 그리고는 이제 의회 해산이 있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이번 조기 총선을 통해서 정책 반대파들에게
국민의 뜻이라고 하는 거대한 압력이 결국은 가해지게 된 것이고 결과적으로 선거의 승리를 통해서 당내 안에서의 비판의 목소리까지도 완전하게 잠재우는 정교한 내부 청소까지 단행하게 됐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바로 개헌을 위한 슈퍼 다수당의 확보입니다. 텔레그래프는 이것을 두고 마거렛 대처의 재림이다라는 평을 하게 됩니다. 일본판 철의 여인이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번 선거의 가장 무서운 결론이 바로 3분의 2라는 숫자입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자민당 단독으로 혹은 우호 세력과 연합을 해서 합쳐서 중의원 310석 이상의 슈퍼 다수당 지위를 확보를 했다고 하는 건 이제 일본 국회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이 평화헌법을 수정하기 위한 막을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거의 사라졌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일생일대의 수건인 평화헌법 구조 개정, 즉 일본을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로 만드는 작업이 이제는 상상이 아닌 현실의 영역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텔레그래프를 비롯한 외신들이 다카이치 총리를 향해서 마거릿 대처의 재림이다라고 부르는 이유가 단순히 그녀가 여성 리더 때문인 것이 아니고 대처 수상이 영국에서 당시의 노조의 반대와 당내의 비판을 정면으로 돌파하면서 국가의 틀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처럼 다카이치 역시 전후 체제 탈피라고 하는 거대한 목표를 위해서 강력한 추진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번 압승은 다카이치 개인의 승리를 넘어서서 평화의 헌법의 시대가 저물고 또 강한 일본의 시대가 열렸음을 알게 되는 역사적인 신호탄으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텔레그래프의 표현대로라면 지금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의 DNA를 바꾸는 가장 위험하면서도 담대한 수술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선거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지난 주말을 앞두고 있었던 금요일, 토요일 이 시간이죠. 그때에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릴 때 가끔 트럼프 대통령이 대문자로 모든 문장을 다 대문자로 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문자로 올리는 것 자체가 그만큼 강조를 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대문자로 She will not let the people of Japan down 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국민의 기대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포스팅, 그리고 그러면서 total endorsement라는 것도 표현이 되고 있었고 전폭적인 지지인 거죠. 이거는 단순한 응원이 아니고 아시아의 대리인을 공식 지정한 의미로 다가오게 되고 아베 전 총리의 브로맨스가 다카이치와 재현이 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에 포스팅된 글 안에서 이어서 3월 19일 백악관의 방문 예고도 함께 전하고 있었고 이 부분이 일본 유권자들에게는 선거 바로 직전이었으니까요. 다카이치를 뽑으면 미국과 최강의 파트너십을 갖게 된다는 확신을 줬다는 겁니다. 트럼프 정부의 아시아 정책의 핵심이 이제 일본의 무장화를 통해서 중국 견제로 완전히 기울어졌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일단 이번에 선거가 결과가 나오고 있었던 일본의 현지에서의 반응도 먼저 좀 살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NHK에서 계속해서 개표 방송을 보내주고 있었는데 거의 그 자민당의 316석이 확보가 되는 순간 그때의 NHK에서 표현했던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1986년에 나카소네 시절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야당인 중도개혁연합이 노다 요시히코, 그러니까 요시히코 대표가 사임할 정도로 지금 CRA가 괴멸했다라는 표현을 NHK에서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1986년 나카소네 시절의 기록을 갈아치웠다. 그러니까 86년이 어떤 해였냐면 일본의 경제가 전 세계를 씹어먹던 버블 경제의 초입이기도 했고 또 풍요로운 일본의 상징과도 같은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1986년 우리가 일명 사자후 선거라고 하는 더블 선거의 신화를 만들었던 나카소네 총리입니다. 아주 노련하게 국회 해산이 절대 없다고 반복해서 말하면서 죽은 척했고요. 그런 야당이 소홀한 틈을 타서 전격 해산을 선언해버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참의원과 중의원 선거를, 그러니까 상원 하원 의원을 동시에
치르게 되는 더블 선거라는 승부수를 던진 시간이었었고 그 결과 자민당 단독 304석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316이니까 그때 1986년 이후 가장 많은 자민당의 의석을 확보한 기록을 갈아치운 시간이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1986년에도 이렇게 나카소네 총리가 더블 선거라는 승부수를 던졌을 때 언론에서 자민당 역사상 불멸의 기록이라고 불리우는 기록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당시의 정치적인 승부수의 결과가 또 마치 사자가 숨어 있다가 한 번에 포효하면서 정글을 평정한 것 같다고 해서 사자후 선거라고 회자가 되고 있는 선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를 바탕으로서 결국 일본의 철도, 전신전화, 민영화 같은 거대한 개혁을 밀어붙이게 됐고 레이건 대통령과 브로맨스를 과시하면서 국제국가인 일본을 외치는 시간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40년 만에 깨진 불멸의 기록이 됩니다. 이 불멸의 기록이 결국 40년 만에 일본의 첫 여성 총리 다카이치에 의해서 깨진 거고 다카이치의 자민당이 316석을 확보했다는 건 단순한 자민당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카소네 시절보다도 더 강력한 보수 전성시대가 열렸다는 뜻이 된다는 겁니다. 나카소네가 경제 풍요 속에서 강력한 일본을 외쳤다면 다카이치는 지금 중국의 위협과 인구 감소라고 하는 위기 속에서 강력한 일본을 이끌어낸다는 겁니다. 나카소네와 다카이치의 여기에서 닮은 꼴의 평행 이론이 대두되는 것이고 참 닮은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카소네 총리가 당시에 전후 정치를 총결산하겠다면서 전후 정치의 총결산을 내걸었다면 다카이치 총리는 지금 전후 체제의 탈피를 외치면서 헌법 개정을 노리고 있고 두 사람 다 미국의 대통령과 유례없는 찰떡궁합을 과시한다는 점도 소름 돋는 평행 이론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이 밖에 일본 안에서의 교토통신은 역사적인 압승이다. 1986년 이후의 최다 의석 경신. 아사히 신문은 취약 정권에서 다카이치 1강 체제로 국론의 양분의 정책이 본격화되는 것을 예고한다라는 것으로 조명하고 있었고 산케이 신문은 강한 일본의 승리다라며 찬사를 보내는 일본 내부 안에서의 좀 서로 결을 달리하는 보도들도 있었습니다.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우리 미국 쪽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폭스는 Stronger Japan, Stronger America라는 동맹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사나이노믹스의 투자 기회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환호 그 자체입니다. 폭스는 다카이치 총리를 향해서 철의 여인의 부활, 수식어를 붙였고 이번 승리를 단순히 일본만의 경사가 아니라 우호적인 동맹의 강력한 귀환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키워드를 보면 폭스가 왜 이렇게 흥분을 했는지를 알 수 있겠고요. 힘을 통한 평화 그리고 대중전선의 강화라는 것으로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폭스는 다카이치 총리가 안보 DNA를 미국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트럼프의 힘을 통한 평화 철학이 일본을 그대로 지금 이어받게 된다는 거고 군사 전문가들이 일본의 국방비 증액과 군사적인 역할 확대를 두고 미국과 함께 나누어서 질 진정한 파트너가 나타났다며 반기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리고 대중국 노선에 대해서는 찬사에 가깝습니다. 대만을 지키겠다는 다카이치의 의지를 아시아의 자유를 지키는 보루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었고 훨씬 더 선명하고 강력한 미일 동맹 그리고 한미일 공조가 펼쳐질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채널인 폭스 비즈니스의 분석도 흥미로운 게 소위 사나이노믹스가 일본의 낡은 규제를 걷어내고 시장을 개방을 하면 미국 기업들에게는 엄청난 기회의 땅이 열릴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까지 내놓게 됩니다. 결국 폭스에서 시각으로 봤을 때 이번 총선의 결과는 강한 일본이 있어야 미국도 강해진다라는 베센트 재무장관의 말처럼 미국 우선주의와 일본 우선주의가 만나서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재편하는 긍정적인 신호탄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CNN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서 폭스뉴스가 승리의 찬가를 보냈다면 이번에 반대편의 시각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CNN의 반응은 그야말로 냉랭한 경고에 가깝습니다. CNN은 이번 다카이치 총리의 압승을 우경화된 일본의 위험한 도박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폭스가 철의 여인이라고 불렸던 그녀를 CNN은 강경 민족주의자, 하드라인 내셔널리스트다라고 부르면서 이번 선거 결과가 지역 내의 긴장을 폭발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선 사나이 마니아의 현상을 아주 비판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인기가 정책보다는 젊은 층의 자극적인 민족주의 열망을 이용한 우익 포퓰리즘의 결과라는 겁니다. 특히 그녀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같은 역사관이 한국이나 중국 등의 주변국들을 자극을 해서 동아시아 외교 관계에 회복 불가능한 균열을 낼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시각도 폭스와는 정반대입니다. CNN은 공급망 리스크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거침없는 대만 관련 발언들이 중국을 건드리게 되고 그 결과로 수산물 금수 조치나 희토류 수출 제한이 결국은 글로벌의 반도체나 첨단 산업 공급망에 심각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선명성이 전 세계의 경제를 인질로 잡고 있다는 뉘앙스를 CNN에서는 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뼈아픈 지적을 하고 있는 건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입니다. 자민당이 개헌의 발의선인 3분의 2 의석을 차지한 것을 두고 CNN은 전후 70년의 평화체제의 종언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으로 조명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재무장이 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가속화하면서 결국은 아시아 쪽에도 화약고를 만들 것이라고 하는 비판적인 논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CNN의 시각을 요약하자면 축배를 들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승리다. 또 일본의 우경화가 아시아, 나아가서 세계의 질서를 흔드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을지도 모른다가 CNN의 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눈을 돌려서 유럽과 중국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더 복잡하고 미묘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우선 영국입니다. 영국은 철의 여인의 부활이라면서 텔레그래프에서는 이번 결과를 보도하며 아주 상징적인 제목을 달았습니다. Japan's Iron Lady, 그러니까 일본의 철의 여인이 역사적인 압승을 거두다라는 상징적인 제목으로 조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영국에서는 아시아의 영국처럼 보고 있고 또 미국에서는 일본을 아시아의 미국처럼 지금 보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폭스에 의하면. 특히 영국이나 이탈리아, 일본이 함께 만들게 되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처럼 안보 협력이 지금 깊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다카이치의 승리를 매우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BBC 또한 일본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적인 안보 파트너가 되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급망에서는 약간의 리스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려하면서 중국과 충돌을 하게 되는 건 결국에는 이곳 영국, 그러니까 영국에서 조명하는 거니까요. 영국에서의 첨단 산업의 공급망이 흔들릴까 봐 watchful eye라는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것도 함께 조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르몽드에서 지금 좀 냉철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는 일본의 우경화라고 하는 게 일본 평화주의에서 탈출하나? 라는 퀘스천을 가지며 의문형으로 던졌습니다. 뭔가 똑부러지는 제목도 아니었고 이 안에서의 내용 또한 두 가지의 마음을 프랑스는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인도태평양에서 자국의 영토와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나라죠. 그래서 일본이 강해지는 건 좋은데 다카이치 정부의 강경 노선이 중국을 지나치게 자극하면서 물류 경로가 마비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극도로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환영은 하면서도 속으로는 제발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라면서 긴장하고 있는 두 얼굴의 모습을 프랑스는 보여주고 있었고 영국이든 프랑스든 결국은 공급망 관련해서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계속해서 그 각각의 나라에 어떤 식의 영향이 미쳐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입니다. 가장 뜨겁고 가장 무서운 반응을 보인 곳은 중국이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공식 입장은 그야말로 분노의 폭발입니다. 외교부 통신이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을 정조준하면서 불장난을 하는 자는 반드시
불에 타 죽을 것이다 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고 이미 일본산 수산물 금수 조치를 넘어서서 첨단 산업의 비타민이라고 하는 히토류 수출 제한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경제 보복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매체들은 이번 자민당의 압승을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이다라며 규정했고 또 아시아의 모든 국가가 일본을 경계해야 된다는 내용을 조명하고 있었습니다. 동중국해의 파고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는 그 발언이 되고 있었고 중국의 발언이 정말 거칠었습니다. 불장난하는 자는 타 죽는다는 이 표현, 원색적인 비난, 그리고 또 히토류와 수산물을 무기로 한 경제 보복의 칼날이 정조준하고 있었고 한마디로 중국은 다카이치의 승리가 아시아 평화에 대한 도전이다라면서 전면적인 외교, 경제 전쟁을 선포한 셈이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좀 질문을 던져야 될 건 이렇게 역사적인 압승 이후에 일본은 아시아에서 어떤 길을 가게 될 것인가라는 겁니다. 세 가지의 핵심 포인트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동안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었던 평화헌법입니다. 평화헌법으로 인해서 개정 3단계의 로드맵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하원이 되고 있는 중의원이 이번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 310석 이상의 316석을 확보하면서 단독으로 이 문을 열어젖히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야당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개헌안을 공식적으로 발의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힘을 갖게 된 것이고 그 다음 단계가 된다면 바로 참의원, 그 상원의 검토가 됩니다. 여기에서는 좀 지금 다카이치 총리 체제의 신중한 브레이크의 모습으로 남게 될 것이고 여기 또한 제적의원의 3분의 2가 되고 있는 166석 이상의 찬성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카이치 총리가 지금 중의원은 점령했지만 참의원이 자민당 단독으로 3분의 1을 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카이치의 전략은 이번 총선의 압승의 기세를 몰아서 중도 성향의 의원들을 포섭하거나 아니면 다음 참의원 선거까지 사나이 마니아의 열풍을 유지하면서 상원까지 장악하려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참의원의 검토 또한 시간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중의원에서의 결단이 돌격 앞으로가 된다면 2단계 참의원은 신중한 브레이크로 약간의 좀 시간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만약에 그게 다음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그 3단계가 되고 있는 것은 주권자의 최후 심판입니다. 이제 결국 이 모든 것은 국회라는 성벽을 다 넘어도 마지막에는 일본 국민들에게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본 국민들이 강한 일본을 원하면서도 예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이 겪었던 그 피해와 그 집단 트라우마 그로 인해서 평화헌법이라는 게 셀프로 만들어졌었던 평화헌법이었었는데 결국은 이게 다시금 그 세대가 이미 지금 많이 지난 시간이고 그때의 일본은 아닐지어도 결국은 투표 참여로 인해서 국민의 표가 과반수 찬성 50% 플러스 한 표라고 하는 게 있어야만 평화헌법은 완전하게 그 개정이 되는 단계로 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번 총선의 압승이라는 것은 개헌의 완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개헌이라는 것은 위험하고도 담대한 레이스의 출발선에 선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카이치 총리가 이제 316석이라고 하는 거대한 엔진을 달고 이 레이스를 완주는 하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면 일본이 아시아의 지정학의 상수가 되게 되는 전후 70년과는 전혀 다른 질서가 시작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망은 경제 안보를 담보로 하게 되는 미중 갈등의 최전선에 일본이 나서게 된다는 겁니다. 사나이노믹스가 그 핵심은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중심의 공급망에 올라타는 게 사나이노믹스의 핵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의 히토류 보복이나 일본의 대만 방어 의지가 충돌하게 되면서 동중국해가 언제든지 경제적 군사적인 불꽃이 튈 수 있는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커졌고 또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 예민하게 살피게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망 중에 세 번째는 한미일 삼각공조의 강력한 하지만 불편한 밀착이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미일 관계가 역대 최강의 로맨스를 과시를 하겠죠.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의 강경한 역사관이
한국과의 관계에서는 또 언제든지 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힘을 합쳐서 중국을 막아주길 바라는데 일본의 우경화가 심해질수록 이 삼각공조 안에서의 연결고리가 단단해질 수도 있으면서 또 다른 뜨거운 이슈에 불씨도 공존을 한다라는 불편한 밀착도 있게 된다는 전망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마무리해보면 다카이치 사나에라는 한 정치인의 도박이 어떻게 일본의 DNA를 바꾸고 세계를 흔들고 있는지를 함께 지켜봤습니다. 누군가는 일본의 부활에 환호를 하고 누군가는 일본의 우경화의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어제의 일본과 오늘의 일본이 이제 완전히 다른 나라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리더가 될지 아니면 CNN이 우려하고 있는 판도라의 상자를 연 리더가 될지 이제부터 시작될 다카이치 총리의 행보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 변화의 방향을 정확히 읽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아침에 전해드리게 되는 이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나에의 도박, 아시아를 흔들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하루는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은 고향의 맛을 전해드리는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 한국의 법무법인 클라스 한결이 합병해 10위권 로펌으로 탄생한 법무법인 클라스 한결, 유럽풍의 감성과 편안함 고급스러운 웨딩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엘리에나 호텔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오늘의 시사 포커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시사 소식을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